일본 침몰 임박과 대지진 소식을 듣고 이 분야 최고의 지진학자가 일본으로 떠나 분석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진짜로 일본 대지진으로 초비상 상태인 일본에서 어떤 일을 보고 듣고 왔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미카엘 소렌슨이고 저는 지진학자예요. 그러니까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덴마크에 있는 유럽지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제가 태어난 곳도 덴마크예요. 사람들은 제가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말하곤 해요. 지진을 예측하거나 왜 발생하는지 알아내는 일이 제 전문이죠. 개인적으로는 꽤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제 일을 잘하면서도 세상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해서요. 저는 한국이 좀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첨단 기술도 없고 경제도 강하지 않은 나라라고요. 아마도 한국이 예전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자로서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쵸? 아무튼 제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시작돼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제 친구 히로시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어서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미카엘. 히로시의 목소리는 급해 보였어요. 내 도움이 필요해. 여기 일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히로시? 히로시는 최근에 이상한 지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아주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정상은 아니었죠.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일지도 몰라 그가 말했어요. 와서 좀 봐줄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은 멀고 저는 집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미스터리를 풀면 얼마나 대단할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겠다고 했죠. 히로시 최대한 빨리 갈게 제가 말했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짐을 싸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어느새 도쿄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를 지나며 일본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했어요. 새로운 유형의 지진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경보일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줄 생각에 설렜어요.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 전체가 긴장한 듯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얼마 전 미야자키라는 곳에서 큰 지진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히로시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미카엘. 그가 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보여줄 게 많아. 연구소로 가는 길에 히로시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줬어요. 미야자키 지진은 이상했어요. 정상적인 지진처럼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전역에서 더 많은 이상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큰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돼. 히로시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정말 큰일 말이야. 저는 자신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히로시. 우리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속으론 긴장했어요. 이건 제가 다뤄본 것 중 가장 큰 일이었어요.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쩌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제가 잘하지 못하면 어쩌죠? 우리는 연구소에 도착했고 거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서둘러 움직였고 다들 조용하지만 긴박한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히로시는 저를 일본 전역에서 온 지진계 측정치를 보여주는 모니터들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가 작업할 곳이 바로 여기야.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세계 최고임을 증명할 기회였어요.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걱정은 잊고 눈앞의 일에 집중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본에서의 여정은 제가 지진에 대해 알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들까지 바꿔놓을 거예요. 특히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나라, 한국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이르네요. 지금의 저는 덴마크에서 온 자신감 넘치는 지진학자 미카엘이에요. 일본의 이상한 지진 미스터리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쿄의 분주한 연구센터에 발을 들였을 때 여전히 손에는 여행 가방을 쥐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과학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바삐 움직였어요. 일본인 동료 히로시가 저를 보더니 빠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미하엘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저를 컴퓨터와 대형 스크린으로 가득 찬 방으로 이끌며 말했어요. 이런 건 처음 봐요. 저는 흥분을 감추려고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제가 세상에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죠. 이 미스터리를 금방 풀어낼 자신이 있었어요.
히로시는 메인 화면에 일련의 그래프를 띄웠어요. 이건 미야자키 지진의 지진파 기록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래프의 선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마치 여러 개의 파도가 서로 부딪히며 혼란스러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맞을 리가 없는데 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히로시는 음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 기록들은 정확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거의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이 데이터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보면 볼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보통 큰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이라는 작은 지진들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어요. 마치 지구가 숨을 참고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깊이 파고들수록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번 지진이 단 하나의 지진이 아니라면? 이게 훨씬 더 끔찍한 뭔가의 시작이라면? 저는 일본인 과학자들과 회의를 소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들 앞에 섰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고요한 방 안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 안은 경악과 우려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악몽 같은 존재였죠. 그게 일어나면 일본 해안가의 도시들이 전부 파괴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 발견을 일본 정부에 보고했어요. 당연히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돈 걱정을 더 하고 있었어요. 공포를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한걸리가 말했어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좌절한 저는 전 세계의 다른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뜻밖에도 한국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응답했어요. 그들은 상황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도 제시했어요. 우리는 첨단 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의 리더 김 박사가 화상통화에서 말했어요. 이 기술로 지진 활동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첨단 기술? 그들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불과했지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말하려 했어요. 김 박사는 실망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녀는 통화를 마치며 말했어요. 다시 작업에 몰두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가 한국을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그들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밀쳐냈어요. 저는 유럽 최고의 지진학자 중 한 명인 미하일 소렌슨이었어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곧 깨닫게 될 것은 제 고집이 마치 일본 땅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처럼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압박감이 커졌어요. 지각의 압박감뿐만 아니라 제 정신적인 압박도 말이죠. 데이터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쩌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저는 휴대폰을 쳐다봤어요. 김 박사의 연락처가 화면에 빛나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였어요. 자존심과 현실적인 판단이 제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정말로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특히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나라의 말이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어요. 자존심을 삼킬 때가 되었어요. 결국 수백만 명의 안전이 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이번 임무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말이죠. 처음에는 한국팀과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히로시와 다른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그들과 협력해보라고 권유했어요. 짜증이 났지만 해야 할 일인 건 알고 있었죠. 처음 한국팀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나 행동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감 있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들의 리더인 김 박사는 단단하게 제 손을 잡고는 미소 지었어요.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렌슨 박사님.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여전히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같이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우리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팀은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드론들도 있었어요. 작지만 굉장히 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 드론들은 실시간으로 지진 활동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인간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없는 곳도 갈 수 있죠. 저는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정말요? 이런 기술은 처음 들어봐요. 김 박사는 다시 미소 지었어요. 오랫동안 개발해온 기술입니다. 사용법을 보여드릴까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박사는 드론을 조종하고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 드론은 우리 최고의 지상 센서들도 놓치던 미세한 지표면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드론을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저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얻은 정보는 놀라웠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지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줬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압력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쌓이고 있어요. 김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녀는 지도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단층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곧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올지도 몰라요. 한국팀은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데이터를 저보다 훨씬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컴퓨터는 제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어요. 젊은 팀원 중 하나인 진이 설명했어요.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특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기존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패턴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들의 기술과 실력에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한국이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들은 여러 면에서 훨씬 앞서 있었어요. 우리가 밤새 일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팀의 전문 지식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똑똑하고 성실하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아침이 되자 우리는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했어요. 난카이 해곡 깊은 바닷속 계곡이 곧 거대한 지진을 일으킬 참이었어요. 일본이 본 적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모두에게 경고해야 해요. 저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말했어요. 김 박사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먼저 계획이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재난에 대비한 전략을 개발해왔어요. 일본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생각을. 아니,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김 박사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소렌슨 박사님.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을 때는 예전의 편견 따위는 필요 없죠. 그녀가 맞았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들이 가진 걸 보여줘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합시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오래된 생각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파트너였고 어쩌면 친구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일하며 그들의 첨단 기술과 제 경험을 결합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팀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단지 그들의 기술이나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결심한 것이었어요. 공로를 인정받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제가 모든 걸 안다고 확신했었죠. 이제 보니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았어요. 불편한 기분이었지만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새로운 날의 태양이 떠오르며 저는 한국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김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죠, 소렌슨 박사님. 어느 한 나라나 사람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저는 겸허해지고 동시에 영감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이 놀라운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더 이상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했어요. 김 박사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소렌슨 박사님.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걸려 있을 때는 오래된 편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그녀가 옳았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는 말했어요. 당신들이 가진 걸 보여주세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합시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옛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 자리에 새로운 존경심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파트너였고 어쩌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일하면서 그들의 첨단 기술과 제 경험을 결합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팀의 행동을 지켜보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가진 건 기술이나 능력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도우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정받거나 멋지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저 생명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제 행동을 떠올려 봤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확신했었죠. 이제는 제가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서 저는 한국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김 박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소렌슨 박사님. 어느 한 나라나 개인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겸허하면서도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 앞에 많은 일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놀라운 사람들이 제 곁에 있기에 우리는 분명히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결코 세상을 예전처럼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지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난카이 대지진에 대비하느라 쉼없이 일했거든요. 한국팀은 고급 대피 계획과 안전 조치를 우리에게 공유해줬고 저는 그걸 일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겸허하게 느껴졌어요. 그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가 모든 준비를 끝내자마자 일이 터졌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큰 트럭이 지나가는 것처럼 약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책들이 선반에서 떨어졌고 밖에서는 자동차 경보음이 울렸어요. 저는 책상에 몸을 고정하려고 붙잡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난카이 대지진이다. 그 흔들림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 사실은 몇 분 정도였겠지만요. 결국 흔들림이 멈추고 나니 주변이 기묘하게 조용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쓰나미 경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라는 소리가 일본어와 영어로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비상 가방을 챙겨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거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뛰고 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며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눈치챘어요. 모두 대피소로 향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련해둔 조기 경보 시스템 덕분에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었어요. 한국의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안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이 사람들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운 비상지휘소로 향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활동이 분주했어요. 한국팀은 이미 와서 일본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드론을 띄워 쓰나미가 오는 상황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MIKHAIL.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같이 일했던 한국 과학자 중 한 명인 지수가 부르는 소리였어요. 구조팀을 위해 통역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에 착수했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빴어요. 구조 작업을 지휘하고 대피를 조율하며 쓰나미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한국팀의 효율성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항상 한 발 앞서 문제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우리는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쓰나미가 몰아쳤지만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때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피해는 컸지만 더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수가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좋은 일 했어요. MIKHAIL.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난 별로 한 게 없어요. 당신 팀의 준비 덕분에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지수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팀워크죠. 처음에 그들의 도움을 무시했던 걸 떠올렸어요.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지수라고 제가 말했어요. 당신과 팀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처음 도움을 제안했을 때 난 한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틀렸어요. 당신들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해요. 지수의 미소가 더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MIKHAIL. 그 말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단지 이웃 국가를 돕기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팀의 활약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과 계획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도우며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생존자들을 위로했어요. 그들의 연민은 그들의 효율성과 일치했어요. 저에게 강하게 남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지수가 쓰나미로 부모를 잃은 한 일본 소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 소녀를 웃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인간미가 담긴 작은 순간이었어요. 긴급 상황이 지나고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저는 지진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에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 자신이 가진 편견을 직면하게 됐고 그것이 얼마나 빈약한지 깨달았어요. 무시했던 한국이 저에게 혁신, 연민, 국제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어요. 지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어요. 한국 지질학회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어요. 저의 관점을 이렇게 바꾼 나라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서울로 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이 여정이 어떤 지진보다도 제게 더 큰 흔들림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흔들림은 제 편견의 기반을 깨뜨리고 제 세계관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지구의 진동을 연구하는 지진학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멋진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도쿄의 바쁜 거리와 함께 희망과 결단력으로 삶을 다시 일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고마워요 라고 저는 속삭였어요. 누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지 확실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한국, 일본 혹은 이번 깨달음을 준 우주에 대한 감사를 느꼈던 것 같아요. 호텔을 떠나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으며 새로운 떨림이 느껴졌어요. 땅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새롭게 발견한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코펜하겐의 공기를 마시던 그 순간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했던 집의 모습과 소리들이 어쩐지 새롭게 느껴졌죠. 신선한 덴마크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 여행이 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걸 느꼈죠. 일본에 가라는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자만했었어요. 하지만 큰 착각이었죠. 일본과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이제는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도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새로운 임무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첫 며칠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모두들 지진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죠. 저는 그들에게 첨단 기술, 빠른 판단력, 그리고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 더 했어요. 사실 제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저도 어떤 개인도 아니에요. 제가 한때는 무시했던 한 나라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국이에요. 기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이요? 그런데 일본에 계셨던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일본에 있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를 만든 건 한국팀이었어요. 그들의 기술, 그들의 계획, 그리고 도움을 주려는 의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얼마나 그들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한국을 과거에 갇혀있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발전적이고 혁신적인지 알게 되었죠. 드론 재난 대응 시스템 최첨단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단지 지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진 편견을 넘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몰두했어요. 논문을 쓰고 강연을 하고 심지어 블로그도 시작했죠. 제가 배운 것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 경험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긴장됐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교실 앞에 서서 어린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미래였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세상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어느 나라가 나쁜 나라인지에 대한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아세요?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실수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배웠어요. 저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제 편견이 목숨을 구하는데 방해가 될 뻔했는지, 지진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꺼이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그들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좋은 질문들을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죠. 그들의 호기심과 열린 마음 덕분에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날 학교를 떠나면서 저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제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걸 알았죠. 배울 것도 많고 전해야 할 사람들도 많았어요. 일본에서 처음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아프고 심지어 창피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지진을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혁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했죠. 그리고 학생들, 과학자들,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싶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했어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누가 저 같은 고집센 늙은 과학자가 이렇게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인생의 멋진 점이 그런 거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발밑에 있는 지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번 새로운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저는 이제야 그 모든 것을 볼 준비가 된 것 같아요.